대해 알아보자. 윤핵관이 다 그렇듯 권영세는 서울대 법대 나와 검사를 하다가 정계에 진출했다. 국회의원을 4번이나 하고 이번에 5번째 도전을 하는 구태 중에 구태 정치인이다. 권영세는 윤석열 당선 1등 공신이다. 선거본부 총괄본부장을 맡고 인수위에서는 부위원장직을 맡았다. 국민에게 이 고통을 준 죄인이라고 할 수 있다. 권영세는 윤석열 정권 첫 통일부 장관을 했다. 전쟁 위기를 만들기 위해 엄청 노력했다. 대북전단 금지가 위헌이라 하고 대북확성기도 허용하자고 법안 발의했다. 지난 국회에서 권영세 지역구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용산이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꽂아 넣은 게 권영세다. 박희영은 참사 당일에 권영세한테만 전화했다고 한다.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 논란일 때 전수조사를 하면서 권영세 코인이 드러났다. 권영세의 지난 3년 동안 코인 구매량은 10억 이상의 거래 횟수도 400번이 넘어서 사실 더 심각하다. 이런 놈이 또 국회의원하는 꼴은 못 본다. 용산에서 국힘당 권영세를 꼭 낙선시키자. 윤석열 꼬봉 중 용산에 출마한 권영세에 대해 알아보자. 윤핵관이 다 그렇듯 권영세는 서울대 법대 나와 검사를 하다가 정계에 진출했다. 국회의원을 4번이나 하고 이번에 5번째 도전을 하는 구태 중에 구태 정치인이다. 권영세는 윤석열 당선 1등 공신이다. 선거본부 총괄본부장을 맡고 인수위에서는 부위원장직을 맡았다. 국민에게 이 고통을 준 죄인이라고 할 수 있다. 권영세는 윤석열 정권 첫 통일부 장관을 했다. 전쟁 위기를 만들기 위해 엄청 노력했다. 대북전단 금지가 위헌이라 하고 대북확성기도 허용하자고 법안 발의했다. 지난 국회에서 권영세 지역구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용산이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꽂아 넣은 게 권영세다. 박희영은 참사 당일에 권영세한테만 전화했다고 한다.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 논란일 때 전수조사를 하면서 권영세 코인이 드러났다. 권영세의 지난 3년 동안 코인 구매량은 10억 이상의 거래 횟수도 400번이 넘어서 사실 더 심각하다. 이런 놈이 또 국회의원하는 꼴은 못 본다. 용산에서 국힘당 권영세를 꼭 낙선시키자. 윤석열 꼬봉 중 용산에 출마한 권영세에 대해 알아보자. 윤핵관이 다 그렇듯 권영세는 서울대 법대 나와 검사를 하다가 정계에 진출했다. 국회의원을 4번이나 하고 이번에 5번째 도전을 하는 구태 중에 구태 정치인이다. 권영세는 윤석열 당선 1등 공신이다. 선거본부 총괄본부장을 맡고 인수위에서는 부위원장직을 맡았다. 국민에게 이 고통을 준 죄인이라고 할 수 있다. 권영세는 윤석열 정권 첫 통일부 장관을 했다. 전쟁 위기를 만들기 위해 엄청 노력했다. 대북전단 금지가 위헌이라 하고 대북확성기도 허용하자고 법안 발의했다. 지난 국회에서 권영세 지역구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용산이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꽂아 넣은 게 권영세다. 박희영은 참사 당일에 권영세한테만 전화했다고 한다.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 논란일 때 전수조사를 하면서 권영세 코인이 드러났다. 권영세의 지난 3년 동안 코인 구매량은 10억 이상의 거래 횟수도 400번이 넘어서 사실 더 심각하다. 이런 놈이 또 국회의원하는 꼴은 못 본다. 용산에서 국힘당 권영세를 꼭 낙선시키자. 윤석열 꼬봉 중 용산에 출마한 권영세에 대해 알아보자. 윤핵관이 다 그렇듯 권영세는 서울대 법대 나와 검사를 하다가 정계에 진출했다. 국회의원을 4번이나 하고 이번에 5번째 도전을 하는 구태 중에 구태 정치인이다. 권영세는 윤석열 당선 1등 공신이다. 선거본부 총괄본부장을 맡고 인수위에서는 부위원장직을 맡았다. 국민에게 이 고통을 준 죄인이라고 할 수 있다. 권영세는 윤석열 정권 첫 통일부 장관을 했다. 전쟁 위기를 만들기 위해 엄청 노력했다. 대북전단 금지가 위헌이라 하고 대북확성기도 허용하자고 법안 발의했다. 지난 국회에서 권영세 지역구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용산이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꽂아 넣은 게 권영세다. 박희영은 참사 당일에 권영세한테만 전화했다고 한다. 김남국 의원 코인 거래 논란일 때 전수조사를 하면서 권영세 코인이 드러났다. 권영세의 지난 3년 동안 코인 구매량은 10억 이상의 거래 횟수도 400번이 넘어서 사실 더 심각하다. 이런 놈이 또 국회의원하는 꼴은 못 본다. 용산에서 국힘당 권영세를 꼭 낙선시키자. 윤석열 꼬봉 중 용산에 출마한 권영세에 대해 알아보자. 윤핵관이 다 그렇듯 권영세는 서울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희 잘 좀 맞춰보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은희 명예의 희낙낙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2주 만에 또 네. 촬영을 하게 됐는데 네, 방금 저희 라이브 전에 보신 쇼트는 어떤 내용이죠? 네, 권영세의 낙선 시켜야 되는 어떤 중심 이유 이런 네. 거 갖다가 담은 쇼트인데 그 쇼트 다 사실 나오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용산 사람으로서 네네. 또 권영세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이런 게 네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2주 동안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촛불 집회 나갔는데 네. 많이 알아보셔가지고 민망하더라고요. 네, 지금 유튜브에 희낙낙 이러면서. 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네. 저희가 뭐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용산 소식도 알리고 또 윤석열 탄핵시키는 그런 총선 승리까지 열심히 힘을 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총선 승리로. 네, 갑시다. 네. 네, 이번 총선 진짜 정말 많이 중요하죠. 네. 생각해보니까 이번 총선이
가장 물론 역대 총선이 안 중요했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만큼은 정말 적폐를 간절해. 진짜 뿌리 뽑아야 되는 뿌리 뽑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희망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한 발자국 전진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걸 꼭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불같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들이 듭니다. 지난 총선과는 또 다르게 광장에서 이런 민심을 토요일마다 저희가 확인을 네. 하잖아요. 그래서 더 잘 승리하는 총선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산구에 어떤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는지 저희가 잘 살펴볼 텐데요. 용산구에 어떤 후보들이 있죠? 네, 지금은 이제 후보들이 다 정리돼 있는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명의 예비 후보가 있었고 네. 그 중에 한 분인 강태웅 후보가 지금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권영세 국민의힘 권영세가 출마를 했고 네. 권영세는 후보님 모두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못 붙여. 못 붙이겠습니다. 네, 네. 권영세가 출마를 했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무소속 후보님들이 또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있군요. 주목받는 후보가 네. 또 있죠. 어떤 후보죠? 네. 바람이 분다. 네,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탄핵의 바람을 이제 한남동 관저에서 일으키고 있고 맨날 경찰들에 둘러싸여가지고 무슨 싸움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맞아요. 보여지는데 윤석열 탄핵의 바람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그 탄핵의 바람을 막기 위해서 경찰들이 맨날 에워싸고 가로막는 네. 국민주권당 구산화 후보가 지금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청춘의 청년의 네. 열정과 패기로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용산 곳곳을 누비면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구산화 후보를 응원해 주시기도 하고 구산화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옛날에 뭐 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네. 차츰 더 많이 알아가기로 하고요. 네. 오늘은 총선 특별판으로 준비를 했어요. 네. 권영세 파헤치기. 네. 네, 우리 후보 이런 거 붙일 수 없다. 네. 권영세가 어떤 후보인지 도대체 어떤 후보라서 절대로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촛불 시민들께 낱낱이 알려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권영세 파헤치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제가 네. 조금 공부를 해봤어요. 네. 권영세 하면 어떤 이슈들이 있고 도대체 어떤 나쁜 놈인지 어떤 놈인지 네. 한번 찾아봤는데 시작을 해볼 권영세 듣고 텐데요. 있을지 몰라 지금. 네. 먼저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딱 이거 400회. 네. 네. 코인 400회. 네, 네. 그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 2023년 7월 25일자 기사에 따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코인을 지난 3년간 400회 이상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장관 취임 이후에도 매매를 했다고 한다. 이는 국회 윤리위에서 파악한 내용이다. 지난 3년 동안 누적 구매 금액이 10억 원 이상에 거래 횟수가 400회 이상이며 심지어는 장관 재직 시절에도 거래를 했었고 네. 그 재직 기간에 남북 관계가 최악의 파탄 지경에 이르는 동안 주무장관 개인의 돈벌이를 위한 가상자산 투자만큼은 차질 없이 진행된 것이다.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이다라고 네.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민들레에서 잘 보도하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언론에는 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안 나오거든요. 보통은 코인 400개 했던 거랑 이제 전체 이제 뭐 3년 동안 했던 거래 금액 자체가 이제 10억 정도 됐다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데 한참 김남국 의원 때문에 이 코인 문제가 난리 엄청 났었죠. 컸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코인을 한참 그때 많이 할 때예요. 많이 할 때인데 그래서 원래는 코인은 어떤 투기 목적으로 보통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아니면 그다음에 또 요즘에는 이제 코인이었던 건데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하는 거에서는 사실은 뭐 어쨌든 그런 열망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하는데 여튼 지금은 공직자가 했다. 이거가 이제 지금 핵심의 공직자죠. 문제인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 때도 국회 네. 회기 중에 했냐 안 했냐 얼마나 공격 많이 탈탈 했어요. 털었죠. 탈탈 네. 털었어요. 네. 근데 권영세 사실 뭐 잠깐 나오고 이슈가 되지도 않았고 뭐 통일부 자기는 장관이었는데 네, 마치 깨끗한 척하면서 다 해명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완벽하게 다 그리고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보니까 주식도 보통 공직자들이 주식도 그 공직자가 됐을 경우에는 하는 걸 멈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백지신탁 이렇게 해갖고 멈추는데 코인도 이제 그런 걸 또 적용을 한다면 사실은 코인 거래를 공직 시절에 하는 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지금 당장은 이제 불법적 문제가 있다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더라도 도덕적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보통 보는데
그때 김남국을 털었던 것만큼 권영세를 털고 어떤 윤리 위에서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제보하고 징계하고 똑같이 네네. 해야지. 근데 네가 그런 게 하면 없었죠. 불륜이고 네. 내가 하면 로맨스. 네네. 그렇게 그런 하면 안 되죠. 식으로 네, 처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때 당시에 박지원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보니까 갑자기 통일부 장관을 하다가 권영세가 통일부 장관을 그만두는 거야. 그래서 음. 왜 통일부 장관을 그만뒀냐 이렇게 음. 봤더니 이 코인 400회가 걸리면서 이게 더 음. 논란이 될까봐 딱 그만두게 한 거예요 그때. 그쵸. 뭔가 막 흠결이 있어가지고 실책하고 이런 게 아니었는데 네. 갑자기 사라졌어. 네, 이게 코인이 그래서 그때 당시 조금 더 문제가 됐으면 분명히 이거에 따른 조치를 취하거나 권영세는 아마 지금 선거에는 못 나왔을 법해요. 그때 그 난리 났으면 당연히 이게 못 나올 법하지 그렇죠. 않았어요? 그렇죠. 김남국 그런데도 의원 불구하고 보세요. 네. 권영세가 딱 살아남잖아 그때. 탁 통일부 장관을 딱 그만두면서 숨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안 받고 마치 깨끗한 양. 그리고 그때 그런 해명도 했거든요. 통일부 장관 때는 뭐 안 했다는 식으로 퇴근하고 나가서 집에 가서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막 이런 이야기들도 그때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러면서 지금의 이 또 국회의원 선거에 또 나올 수 있는 이런 걸 찾아낸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돈에 관심이 많은 네. 정치보다는. 그때 당시에 통일 관련해 가지고 남북 대결이 엄청 고조되고 있는 이 시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내놓거나 막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코인에 했다 이런 걸로밖에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동네 이런 국회의원, 이런 안 통일부 되죠, 장관 안 되죠, 안 되죠.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자존심 없습니다. 상합니다 지금. 네. 돈 벌러 가세요. 네. 국회의원 하지 말고. 네. 자, 돈 버는데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또 이제 제가 기사를 찾아봤어요. 또 네. 어떤 권영세와 관련된 맞네요. 좀 이슈가 전에 있냐. 하나 코인 권영세였습니다. 들어주세요. 네, 코인 권영세 끝났고 지금 네. 이제 네, 우리가 또 이렇게 서투릅니다. 네. 그다음에 돈 쫓는 권영세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경향신문에 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경향신문 2022년 5월 12일자 기사에 보면 권영세 모토로라의 압구정 아파트 임대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를 미국계 대기업인 모토로라에 임대해 임대 수익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얼마를 받았냐 보면 1998년의 일인데요. 월 임대료로 보면 500만 원 수준이다.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네, 뭐 권영세는 뭐 이해 충돌 여지가 없다라고 했지만 네. 요거 좀 그때 검사 수상하죠. 시절이죠. 검사 시절에 그러니까 이런 게 저희들은 조금 약간 생소하기도 한데 외국계 회사들이 이런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유력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집들을 보통 임대해 갖고 쓰더란 말입니다. 집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쵸. 임대사업 주택 임대사업 하는 사람이 그런 데서 얼마나 쓰면 많아. 되는 건데 왜 그러면 굳이 이런 사람들한테 임대를 내 쓰고 그다음에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엄청 고액이라는 거지. 그때 1998년이면은 IMF 터진 때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막 집값이 막 떨어질 때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월세를 월 500만 원 정도로 이제 냈던 걸로 지금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같은 당에 있고 같은 지금 공직을 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도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네. 재산 불리기를 했다 이런 의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아마 왜 콕 찍어서 음. 외국계 기업에서 기업 또는 검사 그렇죠. 이들한테 줬을까? 뭔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어떤 그쵸. 것을 바라고 원래 그런- 기업들은 이렇게 검사들한테 이렇게 많이 밑밥 깐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뭔가 걸렸을 때도 그게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판결이 내려지거나 어쨌든 뭐 조사가 써지거나 이런 거잖아요. 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사들하고 관계가 많잖아요. 정치인들과 검사들 이렇게 기업들은 관계가 많은 건데 그런 거에 보면은 권영세한테 예전 검사 시절에 그렇게 임대업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지난번 통일부 장관 그 청문회 때 또 다시 논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근데 뭐 집 빌려주고 임대료 받은 건데 무슨 문제냐? 네네. 그러니까 법꾸라지. 네네. 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피해가는 법망을 네. 피해가면서 자기는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런 거가 아마 고들 세계에서 약간 유행인 것 같아요. 누구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걸렸습니다. 지금 국힘당 쪽 사람들에서는 보니까 조태용이라는 국힘당 의원도 그렇게 국회의원, 네. 됐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아유, 제가 공부하면서 배웠어요. 네. 얘네들이 재산을 이렇게 불리는구나. 뇌물은 이렇게 주는 거구나. 정치 자금을 이렇게 받는구나. 이런 옛날엔 걸. 차떼기 막 박스 이런 게 사업 있는데 박스. 지금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점 점입 가경입니다. 네.
또 제가 이제 기사를 보면 이 세 번째 기사가 또 엄청 흥미로워요. 이건 네. 권영세뿐만 아니라 권영세 일가 음. 가족들이 세운 법인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경향신문의 2022년 4월 23일자 기사를 보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형제들이 주식회사를 보유했다가 그 주식을 되파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증여세나 양도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권 씨 형제가 조합을 설립해서 투자자를 모으는 과정에서 한 회사가 회사 명의로 권 후보자가 매입 매도한 비용보다 최고 39배, 약 거의 40배에 40배 이르는 정도,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손실 처리를 하는 등 의심되는 거지. 석연치 않은 투자 행태를 보인 것이 의혹을 낳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말이 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권영세 가족이 회사라는 게 차린 거야. 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중국의 커피빈, 그 커피빈 미국의 커피빈이죠. 네. 그걸 갖다가 중국에 차리는 사업을 차린 건 거지. 그 과정에 한 회사, 대한방직이라는 회사가 또 그 형제 법인에 투자를 한 건 거죠. 그러면서 원래 처음에는 1,000원의 주식이었던 거지. 이 1,000원의 주식이 3달 후에 40배가 뛰는 과정이 있었던 건데 갑자기 어떻게 40배가 되냐. 중국에서 커피빈이 막 붐이 이런 거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커피빈 거의 없어 지금. 네, 그러는데 막 중국에서는 커피빈 좋아하는가 봐, 거기는. 아, 근데 거기도 스타벅스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하여튼 그러는데 여튼 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살펴봤더니 언론의 기사에 그런 거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니까 1,000원에 이 주식을 샀다가 1,000원에 3개월 만에 되팔았는데 주식이 갑자기 40배가 오른 거예요. 40배 네네. 가까이. 근데 이제 그 과정에 투자자들을 모으는 과정이 네네. 이상했던 거예요. 그때의 권영세가 거기에 중국 그렇죠. 대사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소문이 한국의 실세가 그곳에 있다. 이런 소문들이 쫙 난 거지.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거 될 사업이구나 그렇지. 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주식값이 폭등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돈을 막 불릴 수가 있는 건 거죠. 그 소문을 내는 가장 중심에 있는 많이 투자한 투자회사가 대한방직이고 네네. 그 대한방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 권영세와 아주 가까운 정치자금 후원을 했던 사람이라서 다 이게 짬짬이야. 짬짬이 한데 네. 권영세가 주주로 있대. 그 요게 권영세 투자해. 실세야. 그리고 그렇죠. 그런 식의 네. 투자자를 모으는 석연치 않은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권영세 어디 언론에 그렇게 나오면서 권영세의 형제와 가족애가 엄청 붙었다. 권영세가 자기는 돈 안 벌었다 나오거든. 여기에 보면 자기한테 막 질문할 때 권영세가 뭐라고 하냐면 그건 저한테 질문할 게 아니잖아요. 정색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돈 버는 게 아니라 자기는 1,000원에 샀다가 1,000원에 팔았다는 거야. 내가 돈 안 벌었는데 근데 가족이 돈을 번 거지. 그렇죠. 그래서 가족이 40배의 돈을 벌게끔 해준 권영세 형제가 두텁고 가족이가 엄청 남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돈으로 지금. 똘똘 뭉친 네. 가족에. 그래서 보면은 3년이 그 권영세가 처음에 이제 국회의원 했을 때와 나중에 이제 지금 2023년 이렇게까지 종합해 보면 엄청 재산이 불렀다고 해요. 나중에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거 한번 네, 정리를 한번 한번 해봐야 점검을 되겠어요. 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세요, 몇 건이야. 코인도 있지, 뭐 네. 돈을 쓸어 담는 건데 네. 또 의심스러운 그런 그게 혐의점. 또 그럴 수 있죠. 제 형제한테 갔다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올지 갖고 모르죠. 그렇지, 올지 그렇죠, 모르지, 그렇죠.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원래 그렇게 많이 네. 하잖아요. 네. 세 번째, 네 번째. 너무 많아가지고 네. 헷갈리더라고요. 네. 자, 권영세 후보자가 건국대학교 네, 네, 석좌 교수로 있으면서 강의한, 연구한, 뭐 제출한 내역이 없는데도 월급을 그렇죠. 네. 보수를 받은 것이 기사에 보도가 됐고 TV 방송에도 보도가 네. 됐습니다. 2천만 원 받았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네. 2017년, 18년 2년간 그 건국대 석좌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그 보수로 2천여만 원을 받았는데 강의를 한 번도 안 했대요.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게 보통 우리가 강사료 이거 엄청 싸잖아요. 원래는 지금 보면은 뭐 그 시간 강사라든지 이런 그렇죠. 거에서도 엄청 싸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였길래 강의를 안 하고 연구도 안 했는데 돈을 줄 수 있는 건가? 이런 거에서는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뭐 연구한 실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블로그에 뭐 기사나 혹은 네. 뭐 다른 뭐 저명한 인사의 글을 쓰고 자기의 의견을 한 두세 줄 덧붙이는 것이 연구 실적이다라고 네.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이렇게 너무 의심스럽고 사실은 대학들이 얼마나 등록금 그거 막 인상하는 것 때문에도 그렇죠. 엄청 많은 싸움들도 네. 있고 사실은 대학이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사립대학 특히 사립대학이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권영세한테만 유독 이렇게
석사 교수로서 실적도 없는데 월급을 줬을까? 이 엉뚱한데 이렇게 돈을 줬을까? 대학가 안에서도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할 것 해야지. 같아요. 문제 제기해야죠. 그리고 공직자라면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깨끗하게 해야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습니다. 무슨 건이 있길래 돈을 그래서 받아 우리는- 처먹었는지.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적폐 정치인이 어떻게 재산을 불리는지 예. 그 과정을 따라 권영세를 배우십시오. 따라 배우십시오. 보면 국민님 이거 다 따라 배우는 거죠? 맞습니다. 따라 알겠- 배울 것 같네요. 네. 이 방식으로. 절대로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 네. 또 그렇게 하면 더 많은 또 다른 방식으로 재산을 불려 나가겠지요. 또 다른 논란도 있습니다. 네. 또 살펴보면 법무법인 바른으로부터 15년이 넘게 연평균 2억대의 보수를 받았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래서 총 30억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죠. 볼게요.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통일부 장관 후보자 권영세가 법무법인 바른에 재직한 15년간 총 30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추정돼 전형적인 정관예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이재정 의원이 이제 질문도 했었는데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을 바탕으로 살펴보니까 15년 10개월간 재직하며 받은 보수가 30억 4,800만 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이 된다. 수산이죠, 네, 수산. 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할만하네요, 이거. 돈 이렇게 정도 벌 정도면 할만하네, 이거. 네. 검사 갔다가 국회의원 했다가 주중대사 했다가 다시 그다음에 변호사 했다가 네. 요렇게 해갖고 이제 다시 이제 나중에는 그 뭐 선거 또 나오고 이랬는데 그 과정에서 15년 동안 또 30억을 벌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 모은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겠어요, 지금요. 어떻게 보면 이 권영세에게 음. 국회의원 자리는 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던 네. 거예요. 검사도 마찬가지죠. 네. 검사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고 검사 끝나고 변호사의 길, 그다음에 지금 어떤 공직의 길도 다 돈을 버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돈을 쫓는. 그래서 한참 우리 동네에 그런 소문 많이 나 있어요. 권영세 돈 참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때 중국 대사로 갔을 때도 사실은 박근혜를 당선시키는 그 과정에 댓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댓글 공작의 배우라는 걸로 지목되고 사실은 조사를 받았어야 돼요. 근데 중국 대사로 딱 도망을 갔더니 조용히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아무도 모르게 돈을 벌고 돈을 있었던 거야. 벌었던 거예요. 이렇게 형제들과 하면서 또, 함께. 형제들한테 잘하고 뭐 네, 이렇게 하는 권영세. 그게 한편은 권영세는 굉장히 교묘하면서도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머리도 좋지만 이제 무엇을 위한 머리냐, 국민을 위한 머리냐, 그렇죠. 공익을 위한 머리냐 아니야. 네. 자기 사익을 위한 머리가 엄청 뛰어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또 하자는 거, 영등포에서도 하고 용산에서 또 하자는 거는 이 국회의원의 자리를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불리는데 너무나 유리하더라는 거지. 이런 차원에서 지금 다시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사람을 다시 공천한 국힘당 네. 공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똘똘이 뭉쳐 있거든. 좀 뭐 콩고물도 던져주겠지. 그리고 이 방법도 전수해 주는 거 아니야? 그러지 전수하는 않을까 형님일 싶습니다. 겁니다, 이분이. 네, 큰형님. 네.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4년 동안 권영세를 용산에서 만났을 때 한 게 뭐였어요? 얼굴도 못 봤어요. 한 게 없거든요. 통일부 장관 쭉 하다가 그렇죠. 지금 선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또 하잖아. 또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지금 단맛을 알기 때문에 네, 권영세는 또 하고 또 이 사람을 아무 일도 한 적이 없지만 공천할 수 있는 거는 그 단맛들을 같이 지금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돈만 쫓는 국회의원 자리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하는 자가 통일부 장관이 됐었죠. 네, 네. 통일부 통일부 장관. 장관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돈으로 보는데 지금. 그리고 통일부 장관 자리를 돈으로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 통일부 장관 자리를 잘 이용해서 돈이 벌 수 있겠을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야 얘는. 그렇습니다. 통일되면 자기 국회의원 못 하거든. 통일부 장관 그렇지. 못 하거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통일부 장관 통일됐을 때 통일부 장관이 맞지 않는 인물이에요. 이분이요. 네. 거의 극우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남북 대결 그런 의식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이상하다. 이거 왜 그분이야? 우리가 지금 과열됐어 이래 지금. 분 아닙니다. 그분 권영세가 네, 그 통일과 맞지 않고 그의 생각들을 지금 좀 찾아보게 되면은 극우 생각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분단을 계속 유지하고 대결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전쟁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쭉 써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했던 네. 반통일적인 네. 그 행태가 어떤 것들이 있었죠? 핵심적으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그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던 거였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판결 자체가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 인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지금 폐기가 돼버렸죠. 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접경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항상 요 시기만 되면은 그 삐라 살포하는 거잖아요. 그 주변에서 막 삐라를 탈북자들이 나가고 삐라 살포를 하게 되는데 북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거는 선전포고다 또는 예전에 냉전 시기에도 딱 그런 용도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심리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도발 행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항상 충돌이 될 수 있는 엄청 가능성이 높은 건데 그걸 이제 금지시켜야만이 어쨌든 접경 주민들이 안전하게 어떤 생존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남북 관계 자체도 평화적으로 유지하는 데에서 이걸 금지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법안으로 통과된 거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이제 지금 폐기를 시켜버림으로 인해서 항상 언제 어느 때 전쟁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 대북전단 살포하는 그 탈북자들 보면은 서로 경쟁적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막 숨어가지고 한 번 예전에 제가 찾으러 간 적도 있어요. 맞다. 네, 한번 제가 어디로 갔죠? 파주, 김포? 김포 어떤 김포.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대북전단 살포하는 곳 그 사람들 살포하면 안 된다고 설득하려고 아니면 그걸 뺏으려고 찾아갔던 적도 있었었는데 막 비어 있는 집에 숨어 있다가 그걸 몰래 하우스 안에 막 이런 거 그렇죠. 했다가 갑자기 네. 나타나고 막 뛰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수단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였던 거거든요. 그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맞습니다.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는데 근데 고영세는 뭐라고 했죠? 표현의 자유라고 했죠.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논리를 써가면서 그걸 극우 금지시키고 인증한 있어요. 거죠. 네. 네. 극우 인증입니다, 그렇죠. 진짜. 네.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음. 사실은 머리를 꽉 극으로 차 있는 인간이 바로 고영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건국전쟁 보고 인증샷 네, 올렸다니까. 그거 엄청 자랑스러워하잖아요. 온 가족이 그런 생각 가지고 네.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가족들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네. 진짜 딸도 갑자기 주식 샀다가 네, 그 딸도 나오잖아 거기에요. 인증샷에 같은 생각입니다. 네. 대물림 되면 안 되는데 큰일입니다 지금. 또, 네, 또 그런 게 어떤 있고, 전쟁부, 그게- 반통일부적인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 대북 확성기 그것도 이제 없앴잖아요. 그때 당시 그렇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걸 확성기를 없앴던 거였는데 서로 자극이 되는 그 확성기 방송을 확성기를 하지 않기로 합법화하자 한 거죠. 이렇게 지금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통과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쨌든 남북 관계가 좀 좋아지고 평화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가는 여러 조치들을 다 폐기한 그런 전쟁부의 장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통일부 장관이면 네. 통일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고 그렇죠. 남북 이런 데 관계를 나서야 개선시킬 수 되는 거 있는 아닌가요? 법안들을 발의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라 남북을 대결시키는 이런 게 있고 또 한편 한 개로는 보면은 북한 인권 관련해 가지고 보고서를 또 냈습니다.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인권 보고서를 만드는 그 과정도 탈북자들만 모아서 증언을 듣고 그걸로 인권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북은 또 사실 남북 관계를 좋아지게 하려면 이 북은 인권 문제에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불쾌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니네 인권이나 잘해 이거 아니야. 음. 북은 북의 나름대로 자기네 어떤 정치와 어떤 문화와 이런 것 속에서 이제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북 관련해서 잘 알지를 못하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북을 넘어온 탈북자들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그분들은 북에서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뭔가를 찾아서 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회에 왔을 때 북에 대해서 너무 살기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그 사람들이 편향된 어, 의견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없는 또 조건입니다. 물론 또 편향되지 않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 엄청 막 간첩으로 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 여러 그런 사람들 간첩으로 모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편향된 시각의 어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이용해가지고 보고서를 냈다. 그럼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냐 이게. 이런 문제 제기가 사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보고서를 냈다는 것 자체가 북 사실 가만히 있지 않아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미국에서 인권 보고서 낼 때도 그렇고 그렇죠. 유엔을 통해서 인권 네. 보고서 낼 때도 북이 항상 그거에 대한 규탄과 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괜히 부추기는 거지. 도발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도발이기도 하고 어쨌든 계속 분단을 고착화시키기 위한 도발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그래서 있습니다. 저희가 또 준비했죠. 네. 권영세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네. 남북 대결 통일부가 아니라 전쟁부. 전쟁부다. 네, 네. 통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권영세는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전쟁부 장관이었고 윤석열이 또 전쟁광이다 보니까 전쟁부로 이름을 빨리 바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아니, 전쟁광이었습니다.
전쟁 광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을 순 없잖아요. 네. 우리를 그럼 우리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리고 가장 위험한 곳이 용산이에요. 용산입니다. 네. 용산에서는 절대 권영세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리고 권영세가 이런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여기 용산에는 대통령 집무실이 있고 한남동에 관저가 있고 아직 미군기지 다 나간 게 아닙니다. 미군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에서 대결을 할 때 어디를 보겠어요? 용산입니다. 용산이 1번이에요. 우리 그렇습니다. 엄청 위험합니다. 그런데 권영세가 그게 전쟁에 부추기는 역할을 막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같은 짬짬인데 우리는 지금 엄청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용산 주민 여러분 꼭 권영세 전쟁 부를 이끌었던 이 극우 세력 권영세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네. 평화를 위한 총선, 네, 평화를 그렇습니다. 위한 투표. 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탄핵이 평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맞습니다. 전쟁강을 없애야 되고 전쟁 세력을 없애야만이 우리가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도 이제 남북 관계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니네 우리를 적으로 보는 거, 우리를 대결로 보는 건데 언제 그러면 우리가 통일이 되겠냐? 니네하고 절대 통일이 안 돼. 니네하고는 이제 제일 적국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한편은 충분히 이해돼요. 그 이야기가 삐라 이렇게 날리고 네, 삐라 날리고 그렇죠. 하지 말자라는 약속 이런 걸 다 다 어기고. 어기고 있는데 누가 남측이랑 대화하고 통일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만드는 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의 그 적폐 세력들, 분단으로 살찌는 세력들, 분단의 찌꺼기를 먹고 배불리는 세력들이 있다. 그 중에서 권영세가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의 권영세 파헤치기를 정리를 해볼 텐데요. 네.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권영세는 어제는 박근혜 당선의 1등 공신이었고 오늘은 윤석열 당선시킨 1등 공신입니다. 그래서 권영세가 나타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윤핵관. 네, 또 이런 평가도 했어요. 박근혜 시절 때 정치 공작으로 유명한 인물 권영세가 나타났다. 이 권영세가 정치 공작의 망령을 살리는 거다. 이렇게도 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자가 또다시 용산에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은 바뀌고 있지만 실세는 그대로다. 실세가 또다시 용산을 점령하려고 한다. 우리는 반드시 권영세를 낙선시켜야 합니다. 낙선 1번입니다. 화내지 마시고. 네, 화가 갑자기 나네요 지금. 제가 큰 소리로 친 게 좀 화를 내는 건 아닙니다. 네. 어쨌든 네. 오늘 저희가 네. 용산의 정치 망령 네. 권영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절대 권영세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 네. 오늘의 중요한 교훈이고요. 오늘 저희가 한 이 방송을 여러 곳에 퍼날라 주시고 소문내 주십시오. 그리고 네. 용산에 살고 있는 지인이 계신다면 권영세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시오. 평화를 원하는 우리 국민들, 그다음에 어떤 이 나라의 공정을 정의를 위하는 국민들 모두가 권영세 낙선을 위해서 함께 힘합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용산 주민들, 용산 그 촛불 시민들이 권영세를 떨어뜨리고 총선을 승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네. 실천 활동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네. 광고 소개도 해주시죠. 당면에서는 내일부터 매주 수요일 우리가 이제 촛불 집회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도 그 용산역에서 진행했을 때 많은 촛불 시민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권영세를 떨어뜨리고 윤석열 탄핵시키기 위한 국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매주 촛불 집회 수요일 7시 용산역에서 하니까 함께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2주 후에 저희는 새로운 내용, 용산 소식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